안녕하세요. 아, 예. 아빠 다녀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밖에서는 좋은 이웃,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혹한 아동학대의 가해자. 소설 속의 이중 인격자인 지킬 앤 하이드는 섬뜩하지만 이제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아동학대.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수와 함께 사는 아동, 또 감옥이 되어버린 집. YTN 국민신문고, 오늘은 아동학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가족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거리. 축구를 좋아하는 경준이는 그 거리 위에 혼자 서 있습니다. 저때 나왔어요. 어디를 때려요, 요즘? 얼굴 다리도 맞고 잘 다 맞았어. 다 출장을 그냥 자고 회사를 가면 스탠드에서 저한테 있는데 제가 저한테 부자니까 누나도 들어가고 영어로 들어가시고 저도 누나가 천천히 매를 맞던 경준이는 12살 때 처음 집을 나왔습니다. 6학년 때였습니다. 경찰이 집에 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나왔죠. 계속 저 누나 때가 아까 누나 엄마가 그냥 지났고 이제 와서 아버지가 조사가 들어가고 그랬죠. 조사받고 오시면 그다음에 조금 나고. 살짝? 경찰에 신고를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버지의 주먹질을 피해 거리로 나오는 것뿐이었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지긋지긋한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학대와 가출이 반복되는 동안 경준이는 학교도 축구 선수의 꿈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낮춰냈었으니까 저도 안 그럴 거예요. 그런 학과에 나왔고 그 거리 위 모퉁이엔 은수도 있었습니다. 왜 맞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버지는 은수가 6살이 될 무렵부터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냥 술 취해서 때리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때리는 게 일석이 돼서 때리고 가출을 초등학교 4학년 때 하고 횟수를 센 게 40몇 번에서 멈췄어요. 오빠하고 한테 드는 감정이 없어진 지 오래인데 오빠하고 엄마 하든 뭐라든 관계 회복될 일이 절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출을 반복해 거리에서 지낸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먹건 어디에서 자건 거리 위의 생활은 익숙해졌는데 어린 두 동생들이 걱정입니다. 그냥 동생들한테 많이 부지런하고 나한테 대한 것처럼 안 대했으면 좋겠어요. 동생들이 어리니까 연락은 못하고 있는데 몇 살인데요? 밑집 동생이 10살이고 막내가 9살이에요. 두 아이 모두에게 거리는 가혹했습니다. 살기 위해 거리 곳곳을 헤매다 보니 폭력 전과가 생겼습니다. 정서적인 상처라든가 또 자괴감이라든가 굉장히 낮은 자존감 거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애정이 없으면 이제 또 바깥으로 폭력적인 행동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된 뒤 2명의 1명꼴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의 60%가 학대를 포함한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집을 나왔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나치는 거리 위엔 상처를 그대로 안은 채 갈 곳을 잃은 우리의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네, 따뜻한 집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집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고쳐 나가야 하는 걸까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 정책관, 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박상윤 변호사, 그리고 취재를 맡은 홍상희 기자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앞서 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부모에게 처음 폭력을 당한 나이가 겨우 67살. 집을 나온 두 청소년만 탓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 관장께서 특히 안타까워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아이가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정 안에서 이렇게 길가로 내쫓아냈다는 것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참 먹먹합니다. 네. 자세한 논의에 앞서서 아동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궁금한데 우리 김 국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동학대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고요. 예. 아까 화면에서 보여진 10대 청소년들도 아동학대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경준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리로 나오기 전에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또 실제로 경찰이 집으로 출동도 했었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께서는 실제 경찰 출신이시니까 예. 이렇게 도움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 부모가 자녀가 가출했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출한 원인이 뭔지 집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가출한 아이를 찾아만 줍니다. 그리고 너 왜 가출했냐? 예. 너 지금 부모한테 돌아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냐? 혼나겠죠. 왜 가출했냐고. 예. 그걸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자에게 데려다 줍니다. 예. 그 후에 이 가출한 아이가 보호자에게 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학대를 당하는지 이걸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거 확인을 안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가출했던 여중생이 다시 보호자에게 인계되고 나가지고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예.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결석자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교사가 좀 찾다가 연락이 안 되면은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합니다. 예. 주민센터에서 가서 보호자 만나보라고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보호자 만나보려면 야간에 가야 되는데요. 야간에 가면 보호자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섭거든요. 그런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중학교까지만 장기 결석자 조사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까지 조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동학대 의심자 많고요. 가출한 경험 있는 사람 전수조사하면 더 많아질 겁니다. 예. 또 하나는요. 법원에서 이혼하면서 양육자를 보호자에게 지정을 해줍니다. 예. 그 후에 이 배우자가 다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거나 하면은 이 또 학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법원에서도 양육자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 양육한 자녀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학대 안 당하고 있는지 보호와 관심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 우리 사회에는 지금 이 자녀에 대한 감시, 보호, 관찰이 부족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에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홍상희 기자, 네. 다음 달 신학기부터 교육부에서 미취학과 무단 결석에 대한 관리 대응 매뉴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네, 어떤 지난 내용인가요? 20일 나온 얘기인데요. 당장 3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소재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4월 이상 학교에 무단 결석해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 4월 이상 무단 결석을 하면 교직원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가정 방문을 해야 하고 이후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보호자 아동을 학교에 소환합니다. 학교와 기초자치단체가 미취학 학생이나 무단 결석 학생을 촘촘히 관리해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현행법상 매뉴얼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근거는 지금 당장 없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도 거리 어디엔가 제2, 제3의 경준이와 은수가 있을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동학대를 막지 못하는 우리의 사회 현실, 또 잠시 후에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은 몇 살까지일까요? 1번 5세 미만, 2번 18세 미만, 3번 30세 미만.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을 추첨해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진짜 슬프서 자기가 막 버려진 것 같고 화가 나요.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아파요. 예뻐요. 어린이들은요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맞으면 안 돼요. 최근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건수 지난 15년 전에 비해 22배나 급증했습니다. 이제 학대를 당하는 어린이 수는 연간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학대 유형을 보면 성적 학대를 포함해서 아이들의 몸을 다치게 한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겁을 주거나 윽박질러서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경우도 40%나 됐습니다.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도 지난 2011년 이후부터 두 자릿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엔 17명, 지난해 상반기에만 12명이 꿈도 펴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학대를 한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부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상처를 받았던 어린이들이 그 이후에 더 큰 아픔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격리됐던 아동은 고작 26%, 66%는 학대를 당했던 바로 그 집으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학대를 저지른 어른들 10명 가운데 7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간 어른이 어린이를 다시 학대한 사례, 지난 2014년 1,000건이 넘었습니다. 학대한 어른들은 말합니다. 훈육인 줄 알았다고, 학대인 줄 몰랐다고. 그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는 깊고 아픈 멍이 들었습니다. 이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 이제 우리 어른들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11살 박모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이 상처. 7살밖에 안 된 어린이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는 등 다름 아닌 신어머니 42살. 아들 시신 운송할 때 죄책감은 없었습니까? 울산 계모 사건 때 우리는 그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다들 붕괴했고 일어났던 건데 그때보다 더 험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최근 사건은. 네. 아이를 가지고 인격죄로 보는 게 아니라 소유물로 보는 거죠. 얘가 내가 한 대 때려도 되고 얘를 발로 차도 되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제대로 된 양육관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신고라든지 누군가가 눈여겨보기만 한다면, 또 이런 아동학대 기관이 좀 많고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관리만 잘 된다면은 충분히 예방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게 아동학대인데, 신고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기관도조차도 이게 증설이 안 된다는 게 전 진짜 그냥 욕 해도 되나요? 정말. 아동 복지 관련된 그 예산이 한 70억 정도가 지금 다운이 됐다고 해요. 진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형태가, 이런 그 예산이라는 게 나오지가 않았을 거라고 봐. 모든 이게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양육관이 잘못된 부모들은 양육관을 고쳐주고, 학대 당한 아이들은 제도적으로 감싸 안아주고, 그런 비용들이 다 예산이 필요한데 왜 정부에서 예산을 또 깎아가지고 이렇게 부모들을 화를 내게 만드냐고. 얼만큼 더 죽어가야지, 얼만큼 더 끔찍한 일이 더 생겨야지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냐는 거죠. 지금도 이 순간에서 어디선가 고문당하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찾아내고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뭐가 이렇게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 예산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 이 근절 예방하려면 좀 아동복지 예산 좀 주세요. 좀 제발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정말 어른답지 못한 어른이 있구나. 어른이란 말을 할 수 없다. 너무 부끄럽고 이제부터라도 내 옆집에도 관심을 두고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라면 좀 더 한 번 더 관심을 갖는 게 이게 시민의식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해요. 네, 아이들이 얼마나 희생돼야 우리 사회가 또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될까요? 사회와 부모, 안전망, 어느 하나 준비된 게 없다 보니까 저도 어른의 한 명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아동학대 대책으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전문 인력 확충인데요. 우리 장관장께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5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한 곳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시군의 평균은 4곳 이상입니다. 당연히 거리적으로 상당히 멀고요. 순수하게 아동 업무 상담을 하고 있는 수행 인력은 평균 9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아동 인구수와 아주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아동학대 관련 상담원이 4,93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2014년 기준으로 저희는 364명, 15년은 513명으로 본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약 10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담원은 1인당 최대 사례를 15건 정도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우리 상담원은 1인당 평균 57.7건으로 정말 사례에 묻혀서 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사례를 저희가 평균 1년 이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례가 아주 누적이 되고 업무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더 적은 임금하고 또 이 아동학대 업무가 아주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직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전문 인력을 늘리는 것 참 시급한 과제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 김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장하정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에 비해서 정말 현장의 인력들이 감당해야 될 업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에 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확충은 사실 많이 더딥니다. 예. 아동 한 10만 명당 적어도 1개소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면 한 100개소까지는 확충이 돼야 되는데 현재 55개소에 불과하고요. 이게 이 예산이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규모나 재원 수급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인력을 확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보건복지부로 소관으로 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김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은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또 기획재정부에서 보건기금에서 지원받은 돈이 전부입니다. 업무는 복지부 소관인데 돈은 다른 부처에서 나오는 거죠. 더구나 이 아동보호 예산이 올해 2015년 작년에 비해서 26.5% 66억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김 국장님 이거 보건복지부에선 예산 올릴 때 1,000억 이상 올리시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정부 입장에서 먼저 참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아동복지가 증진이 되려면 사실은 예산이 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 예산은 일반 회계 예산이 아니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소관 기금으로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 예산 최대한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다거나 전담 경찰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께서는 이 제도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사회적 이목 집중시키는 사건이 나오면은 법원, 검찰, 경찰 전부 다 전담 재판부, 전담 경찰, 전담 검사를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기존에 있는 형사재판부 3개 부를 명칭만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 또 경찰도 여성청소년과에 있는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으로 명칭만 바꾸겠다고 합니다. 예. 검찰도
지금 111명의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담경찰, 전담검사, 전담재판부 둔다고 그래가지고 아동학대가 근절이 되겠습니까? 지금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예. 그 사이에 피해 아동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와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이 머리를 맞대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지금 아동 보호기관, 또 쉼터,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에 인력과 시설 확충해 주고요. 저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밤에 무섭다고 합니다. 예. 경찰관을 배치해서 밤에 근무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상희 기자, 네. 선진국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패널을 준비해봤는데 미국에서는 이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에서는 경찰서에 아동학대 전문 상담원이 상주를 합니다. 이 학교는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학생의 부모를 우리가 이번에 발표한 대로 청문회에 소환할 수 있는데 다른 점은 소환을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신고 의무자가 학대가 의심되는데도 신고를 안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 돈으로 1,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우리나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지금까지 22건 정도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또 영국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제가 패널을 좀 넘기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정서학대에도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는 신데렐라법을 만들었고요. 가까운 일본을 볼까요? 생후 4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을 모두 방문해서 아기와 부모의 심신 상태를 파악하는 안녕 아가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동학대 관련한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 국장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교육부에서 최근에 그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일제 점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월부터는 영유아 중에서, 그러니까 4세에서 6세 대상 영유아 중에서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다른 의료를 이용한 정보도 없으면서 국가 필수 예방 접종도 기록이 없는 아동들을 저희가 빅데이터를 돌려보니까 한 810명 정도 추출이 되었는데 이 아동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혹시 어떤 우려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저희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사실 아이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과 말이 아이에게 또 다른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현아, 밥 먹자. 대현아, 빨리 밥 먹자. 게임 좀 그만하고. 아우, 밥 먹어야지, 밥. 안 먹어. 게임할 거야. 게임 이따 하면 되잖아. 아우, 줘. 밥 먹고 해. 엄마가 밥 먹고 줄게. 밥 먹고 하면 되잖아. 너 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한심한 짓만 하니? 어? 대체 누굴 닮아서 이래? 누굴 닮아서 이러냐고! 누굴 닮아 이러니라는 거는 개인 존재에 대한 모욕을 하는 거죠. 이러한 언어적인 모욕은 언어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폭력이 반복될 때는 이것 또한 정서적인 학대라고 볼 수 있겠죠. 엄마, 나도 도영이랑 똑같은 장난감 사줘. 장난감? 아유, 너 장난감 많잖아. 안 돼. 애들이 안 놀아준단 말이야. 뭘 안 놀아줘. 안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너 어디 엄마 지갑에 손을 대? 어? 엄마 그렇게 가르쳤어? 나도 장난감 사고 싶은데. 그런다고 엄마 돈을 이렇게 훔치면 되냐고. 너 엄마는 돈 훔치는 아들은 필요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 나가. 이 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보살피고 돌봐줘야 될 울타리 밖으로 아이를 내몬 것입니다. 아이는 이럴 때 부모에게 거절당한 느낌이 들고 내가 때에 따라서는 버림을 받을 수도 있구나. 정서적으로 심하게 고립되어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정서적 폭력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이건 역시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현이
오늘 재밌었어? 학원에서? 응? 뭔가 표정이 안 좋아. 자, 혜연 여기 앉아봐. 여기 책상에 앉아. 그래, L. M. 엄마 나 이제 잘래. 응? 뭘 자? 이제 한국 공부해야지. 요것만 하고 자. 요것만 다 쓰고 그러고 자. 아 얼른. 아 빨리 요것만 쓰고 자자. 응? 과도한 교육 또는 이 교육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 가장 필요한 음식의 섭취와 휴식과 놀이와 수면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 과도한 교육 역시 아이들에게 정서적 폭력이 될 수 있고 이 폭력에 자주 노출된다면 이건 역시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나의 감정 조절을 연습하고 또 내가 하는 행동, 모든 말들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이 가는지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내 자신이 아이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나라는 것도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머! 푸른 초본이네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내가 하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여기서 돌발 퀴즈.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은 몇 살까지일까요? 1번 5세 미만, 2번 18세 미만, 3번 30세 미만.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을 추첨해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현재 아동학대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약 80여 개입니다. 과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신의진 의원께서는 오랫동안 아동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새누리당에서는 아동폭력근절특별위원회를 열어서요. 그동안에 당정협의를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중앙 집중식 확실한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서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만들어 아동학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는 데 가장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첫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폭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수사를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유관기관끼리 정보를 빨리 공유하면서 제대로 유기적 연결을 하는 부분, 그리고 사후의 애프터 케어까지 완벽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연관시키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국고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안정화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남인순 의원께서는 부모 교육에 관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요? 네. 예, 그 아동 학대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양육 기술이나 양육 방법의 부족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훈육에 의해서 그 아동 학대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유아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국가가 양육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 그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아이사랑 포털 사이트에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접속을 할 때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련한 그 부모 교육을 미리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필요한 훈육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부모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빨리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예, 굉장히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는 쉼터가 있습니다. 근데 쉼터에서 일하는 보육사들의 연봉이 2,100만 원입니다. 예.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3,900만 원인 거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쉼터에서 일하려고 하는 보육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쉼터를 늘리려고 했지만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학대 아동 피해 쉼터에서 일하는 그런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좀 올려야만이 쉼터가 늘어날 수 있고요. 매년 2,000여 명 정도의 그 피해 아동이 부모와 분리가 돼서 쉼터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현재 45개소를 100개로 늘려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께는 똑같은 시간을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나오신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출연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예. 돌발 퀴즈 정답자 공개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이 몇 세까지인지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2번 18세 미만입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이 몇 세까지인지 묻는 질문이었는데 정답은 2번 18세 미만입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전합니다. 찾아가는 신문고. 오늘은 어느 특별한 소리에 담긴 가슴 아픈 사연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즘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늙은 X라 그러면서 침 확 뱉고 가고. 아니 아저씨 뭐 하러 나와 있어요? 아저씨들이 나와 있어도 우리는 당신 말 안 듣는다는. 오늘 당신이 무심코 지나갔던 그곳. 도로 한복판에서 울리는 특별한 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보통 사람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손꼽히는 사당역 교차로. 추위를 뚫고 남색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드는데요. 자전거 타고 왔어 또? 바로 혼잡한 출근길, 해결사를 자청한 모범 운전자분들입니다. 교통봉사를 하는 모범 운전자는 사업용 차량 2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자나 경찰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되는데요. 현재 전국에서 약 3만 명의 모범 운전자가 출근길 봉사 활동은 물론 각종 축제나 행사에 동원돼 교통경찰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 60세 이상인 이곳에서 48세 김영규 씨는 늦깎이 막내입니다. 2년 차이에요. 건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무사고는 경찰서에서 뛰니까. 전체 회원의 90% 이상이 택시기사인 모범 운전자들은 3일에 한 번씩 운전대 대신 안전봉을 잡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도로 위로 나가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로 위에 은색차가 속력을 내기 시작합니다. 차선이 없는 길을 달려 갑자기 끼어들기를 시도하는데요.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에도 아나무인,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경찰 공무원은 아니지만 도로에 들어가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민간인으로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는 도로교통법이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범 운전자는 결정적으로 범칙금 부과 등 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과격한 운전자들의 타깃이 되곤 합니다. 그래도 우리 모범 운전자 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위반을 해가지고 좀 지켜달라 그러면은 당신도 운전수리지 않냐고 그럴 때가 제일 기분 안 좋지. 신호를 체계를 잡아주고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운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서울
국제모범운전자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겪는 가장 큰 고충은 신호지시 위반과 욕설이라고 하는데요. 무보수로 봉사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 시작한 일. 하지만 순환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년) 전 교차로 한가운데서 사고를 당한 전상열 씨. 교통봉사를 하던 중 뒤쪽에서 달려온 승용차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가엾고 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지금.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봉사활동 하다가 이게 뭐냐고. 에휴. 평소에도 체력이 좋아 쉬는 날이면 하루에도 2-3번씩 산을 오르내리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봉사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가장이 쓰러지면서 병원비에 대출금에 전 씨 가정은 빚에 쪼들린 신세가 됐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막 700-800 이렇게 나왔어요. 간병비 1,0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이제 경찰관들은 다치면 공무원이라고 뭐 그런 보상 저런 보상 다 해주지만 이 봉사활동 한 사람들도 치료비는 내줘야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 홀로 남은 아내는 이제 누군가 교통봉사에 나서겠다면 어떻게든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못 나가게 했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하죠. 후회하죠. 정말 후회하죠. 주말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해지는 금요일 아침, 김용우 씨는 10년차 모범 운전자입니다. 늘 같은 곳에서 교통봉사를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에게 상처의 장소가 됐습니다. 작년 4월 10일 날 주 앞에서 교통근무 쓰다가 황색 신호에서 차를 저지를 했는데 직진 신호 차를 보내려고 하는데 뒤에서 와서 포터가 와서 뒤를 때린 거죠. 사고 후유증으로 지금도 진통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김 씨.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겁나죠. 많이 겁나죠. 지금은 이제 가운데 들어서 수신호 할 때도 뒤만 돌아보게 되고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천만한 차도 위, 목숨을 건 봉사활동. 하지만 도로 한복판에서 사고에 노출된 이들을 지키는 건 각 지역의 자원봉사단체에서 부담하는 연 2,000원 미만의 보험이 전부입니다.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적정한 지원을 좀 해주면서 우리가 그분들의 봉사활동을 좀 시민들한테 널리 퍼질 수 있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거니까. 흐린 하늘에서 붉은 눈송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통봉사 모범 운전자의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너들이 드라이브 하시면서 이제 손도 흔들어 주시고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그런 게 피로감을 있게 하죠. 운전자분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갈 때 제일 뿌듯합니다. 우리 모범 근무자한테 지시하는 대로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내일은 그곳을 감사의 눈길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당신의 안전한 출근길을 위해 도로를 지키는 3만 명의 모범 운전자가 당신의 안전을 챙기는 사랑의 소리입니다. 이분의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차가 밀리는 곳엔 늘 이분들이 있잖아요. 경찰인 줄 아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봉사하시는 모범 운전자 분들입니다.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자, 오늘부터 찾아가는 신문고 윤종수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부터 함께하게 된 윤중수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실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죠. 네, 그런 분들 저희 국민신문고 찾아가는 신문고 그리고 윤종수 변호사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앞서 저희 그 VCR 보셨잖아요. 예. 봉사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뭐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러려면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분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게 이제 공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가령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 뭐 경찰 공제회나 아니면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어떤 제도가 있어서 그래도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나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모범운전자의 경우는 법을 보면 어떠한 도구나 복장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상해나 뭐 이제 생명을 잃었을 경우에 그걸 위해서 국가가 보험에 가입해주는 예. 그런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아까 나왔다시피 그 보험 액수가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연 2,000원 미만인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민간인의 경우에도 타인의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조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뭐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에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모범 운전자의 경우는 그런 교통 정리를 하다가 다치게 돼서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네. 그 법도 적용이 이제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어떤 자원봉사라는 개념, 대가를 안 말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개념이 우리가 그 부분을 그냥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그냥 당사자만 맡겨두고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하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그분에 대한 좀 관심을 좀 두지 그렇죠. 못했던 게 사실이죠. 예, 그분에 대한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봉사자들 앞서 모범 운전자들 뿐만이 아니라 더 있다는 거거든요. 학교 앞에서 그 교통봉사하시는 녹색 어머니 회도 저는 또 생각이 납니다. 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남 살리자고 내 목숨 걸고 봉사 활동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저희가 참조할 만한 뭐 사례 같은 것들이 없을까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찾기가. 예. 녹색 어머니 외에도 뭐 특별한 지원책이나 어떤 그걸 마련한 뭐 조례 그런 거를 찾아보기 쉽지 않고요. 예. 뭐 다만 녹색 어머니 경우는 아마 시군구에서 그 보험료 아까 같은 그런 보험료를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한 달에 10,000원이요? 예, 예. 앞서는 연 예, 2,000원 조금 안 되는 돈이라고 하셨죠. 예. 모범 운전자에 비해서는 좀 나은 그 부분에서는 좀 나은 점이 있습니다만 예. 뭐 다른 특별한 지원책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자원봉사인 경우도 좀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지금 같은 사안에서도 보면은 네. 도로 한가운데 이제 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봉사 활동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애를 쓰는 그 수고를 좀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네. 좀 이제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마련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6709님 의견 전해드릴게요. 모범 운전자분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자긍 영웅입니다. 이렇게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고요. 5280님 뭐 수능 수험생 이송하고 각종 행사 관리하고 필요할 땐 여기저기 다 시키고 나몰라라 한다. 이런 경우가 대체 어디 있느냐. 아쉬움과 안타까움 섞인 좀 문자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변호사님. 예, 예. 9311님인데 모범 운전자가 교통 봉사하는 지역에 신호등이 있을 경우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따로 있고 모범 운전자, 수신호를 하는 모범 운전자가 따로 있다면 어느 지시가 먼저냐라고 물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선 한 가지 먼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죠. 네. 아까도 V3에서 나왔지만 도로교통법상 이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과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경찰 보조자의 신호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모범 운전자는 민간인 중에서 유일하게 그 경찰 보조자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그 모범 운전자의 신호 지시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이 반드시 이제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건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뭐 꼭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통고 처분에 의한 범칙금 대상이 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예. 그런 행위가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교통처리 특례법상에 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 합의한 경우에는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 예. 그런 부분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모범 운전자의 신호를 지시를 예. 위반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단서 조항에 해당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거나 이래도 네,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통고 처분 이 부분이 이제 VC에서 나왔습니다만 예.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무시하고 한다는 건데 네. 그분들이 직접 뭐 그 부분을 입건하거나 아니면 통고 처분할 자격이 없지만 예. 그분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예. 권한 있는 기관이 그것을 이유로 어떠한 통고 처분 기타 여러 가지 행정 조치나 사보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모범 운전자들의 수신호는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제 질문이 하나가 더 아까 말한 떠오르는데, 질문이죠. 예, 예. 그 이제 두 개가 신호등과 예. 수신호가 다른 경우는 어떡하냐. 이제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신호등과 같은 교통 안전 시설과 그 수신호가 다른 경우에는 수신호가 우선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신문고 돌발 퀴즈를 드렸었거든요. 저희가 추가로 문자를 좀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추가로 10분께 좀 더 선물 드립니다. 아까 돌발신고 국민신문고 돌발 퀴즈 문제는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은 몇 세까지일까를 묻는 질문이었고요. 정답은 2번이었죠. 아래에 정답자 그리고 저희 선물 받으실 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10분 더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찾아가는 신문고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생활 속에 억울한 일도 좋고요, 잘못된 고정관념, 관행,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 모두 다 좋습니다. 저희 YTN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SNS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YTN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뉴스가 되고 방송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윤정수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아까 나왔듯이 예. 모범 운전자분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힘이 됩니다. 모범 운전자분들 힘내시라고 저희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모범 운전자분들 화이팅!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 이런 법률이 됐나? 국회의원들이 수당을 올리는데 국민들이 알게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알기 어렵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막대한 국민의 세금, 9명에 이르는 보좌진의 지원, 전부 다 선거운동에 거의 90% 이상 저는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10월 저희 국민신문고에서는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방송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지난 24일 서울시에서는 푸드트럭 합법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장소를 늘리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푸드트럭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끄는 YTN 국민신문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